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예산 이론과 예산 제도에 대한 복습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좀 야간까지 수업을 해서 현장에서는 길게 진행했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량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정리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저랑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을 잘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예산 이론과 예산 제도입니다. 예산 이론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결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배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예산 결정에 관한 이론이 크게 두 가지, 점증 모형과 합리 모형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점증 모형, 점증주의 예산 이론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만 변화시키면 된다. 점증. 경험에 의거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 선례에 의존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대폭적인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폭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례, 소폭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목표를 명확하고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딱 맞는 가장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모형은 당연히 합리 모형입니다. 점증 모형, 합리 모형 이외에도 제가 다양한 예산 이론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예산 이론들 중에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건 루빈이란 학자의 실시간 예산 모형, 그리고 루빈의 모형과 킹던의 모형을 결합해서 다중 합리성 모형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중 합리성 모형을 관료들의 의사결정이 예산주의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중적으로 결정된다. 각 단계가 요구하는 합리적 예산 결정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시적인 이론이 아니라 미시적인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들어갈까요? 제가 립스라고 했어요. 라인, 아이템별로 버제팅,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 관료의 권한,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재정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수단, 이게 품목별 예산이고요. 6번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술은 사업의 기획력, 관리력 이런 거 아닙니다. 기획력 강조했던 건 PPBS고요. 관리력 강조했던 건 PBS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뭐만 보면 되느냐? 회계 기술만 보면 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입된 계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은 PBS, 퍼포먼스별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제가 사업 혹은 활동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고 편성해서 사업별 결과물로 파악될 수 있는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서 이 예산액 산정을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단위 원가를 산정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 다음 업무량 또는 생산량. 그래서 단위 원가 곱하기 생산량으로 예산액을 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계획예산제도 미국의 케네디 국방장관의 이름이 맥나마라였습니다. 맥나마라에 의해서 미국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나중에 이 예산 개혁에 대해서 되게 공감했었던 존슨 행정부의 채택이 됐지만 나중에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0번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계획지향 또는 기획지향.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계획, 기획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장기간의 플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대한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산으로 최고 관리자가 직권적으로 의사결정하죠. 최고 관리자가 모든 내용을 다 자기가 장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하향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플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버제팅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11번입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기능 중에 평가, 그 다음 감축.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축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계속 사업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속이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계속 사업조차도 현재 기존 사업이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전 사업, 주요 계속 사업, 계속 하고 있던 사업, 기존 사업 사실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재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연기준 예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에 대한 대안 패키지, 정책 대안 또는 증액 대안, 정책 결정을 위한 패키지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증액 제안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산 수준별 대안, 예산을 원안으로 투입했을 때, 증액해서 투입했을 때, 감액해서 투입했을 때의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패키지 안에 증액 대안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패키지 내에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13번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이요. 네, 단연도 예산이고요. 재량을 부여합니다. 통제를 하되 성과 중심의 통제를 하되 자율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였기 때문에 재량, 성과 이런 내용들이 현재 바탕이 될 수 있고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은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통해서 정책이나 서비스 집행 과정에서의 신축성을 증대시켜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X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증주의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점증주의 예산결정은 아시겠지만 현실 설명능은 높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아니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고요. 총체주의가 합리주의랑 같은 표현입니다.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합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고요.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맞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해서 업무를 계량화하고요. 이렇게 해서 단위 원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계획 예산은 장기적인 기획,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통해서 현재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합리주의 기법의 영향을 받은 예산 배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계획 예산 제도는 체제 분석도 하고요. 비용 편익 분석도 합니다. 맞는 선지가 되죠. MBO, 목표관리 예산제도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향적인 참여, 이걸 강조하는 예산제도이긴 하지만 불효 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축을 지향하는 예산제도는 연기준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X가 됩니다. 자, 연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 원점 기준에서 다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연기준 예산 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기획에 따라 장기적 예산 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 예산 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기준이 오히려 단기, 계획 예산이 장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스위치해서 위치를 바꾸어줘야 맞는 선제가 되겠습니다. X고요. 자, 1990년대에 새롭게 주목받게 된 성과 관리 예산 제도는 투입보다는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이 산출과 성과가 결과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 예산 제도의 경향의 시대에 따라 립스가 나타났을 때에는 통제, PBS가 나타났을 때에는 관리, PPBS가 나타났을 때에는 기획, GBB가 나타났을 때에는 감축, 다시 신성과주의 MPBS 등장했을 때에는 참여 지향으로 변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참여 지향이란 얘기들은 잘 안 하는데 뭐 참여 지향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감축 지향까지만 내용을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산 제도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토요일에 이제 예산 과정으로 예산 파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